오늘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나타나서 우리 군 당국이 지금 격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대가 넘어왔는지 또 어느 정도 격추를 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서 발견이 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촬영을 하고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인제쯤에서 추락을 한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발견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공항 영공으로 넘어온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레이더에서 포착을 해서 긴급 대응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경공격기인 KA-1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네. 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고 그것을 우리 레이더가 발견을 해서 즉각 군사적인 대응 체계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2014년부터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측에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레이더에 포착이 됐죠. 예.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이 이걸 발견을 하고 경고 방송을 했고 예. 돌아가도록, 그다음에 또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헬기라든지 또 경공격기 예. 출격을 해서 추격하고 격추하기 위한 그런 시도도 했고요. 예. 또 우리 지상에서는 대공 사격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민항기의 일시 예. 운항 중단도 요청을 했고요. 예.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우리 영공을 무인기가 직접 우리 레이더 발견된 상태에서 침범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나타난 것은 오전 10시 25분쯤입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좀 포착이 좀 됐고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11시 한 40분쯤에 이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이륙을 했던 전술 통제기 KA-1 이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격추가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군사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격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인기가 뭐 여러 대, 예. 김포라든지 강화라든지 심지어는 뭐 포천 일대에서도 포착이 수대군요, 됐고, 그러니까. 예, 여러 대인데 사실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과거에 2017년 이전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들은 물론 소형 정찰용 무인기였고 조악했죠. 근데 그때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아마 저공 비행을 했거나 우리 레이더를 피했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레이더에 포착될 만한 고도에서 아마 의도적으로 영공을 침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우리 레이더에 걸릴 수 있는 고도를 일부러 우리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는 고도로 이 무인기를 침범을 했고, 우리가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공을 침범하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런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면서 자기들의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지난 2017년에 성주 사드 기지에서 촬영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을 해서 우리 군 당국이 발견을 한 북한의 무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가 북한이 어느 무인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월경을 한 이 북한의 무인기는 공격용 무인기인지 아니면은 지난 2017년 무인기와 같이 촬영 목적의 무인기인지 무인기의 재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 종류는 어느 종류나 되고 또 전체적으로 대수는 몇 대나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한의 무인기는 뭐 이 대남 정보 파악을 위한 감시 정찰용도 있고요.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를 가하기 위한 공격용 무인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한 뭐 1000여 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1000여 대,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이전에 침투했던 그런 소형 무인기들은 예. 감시 정찰용이죠. 소형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특히 2017년 거 같은 경우는 사드 기지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추락을 한 걸로 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목적의 무인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우리도 뭐 사단급 또는 예. 군단급 그 이상 그런 무인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이 무인 정찰기는 뭐 고도 500km 이상에서 예. 북한의 여러 곳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그 고고도 정찰기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도 1월달 이 당대 8차 당대회에서 예.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 개발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무인기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예. 정찰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예. 됩니다. 앞서 이 센터장님께서 북한의 이번 오늘 무인기 침공은 일종의 공격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 어떤 혼란을 좀 초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다분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2017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만 해도 그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조악했고 사실 돌아가면서 인제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면은 최소한 300km에서 400km 정도는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를 비행할 만큼의 성능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군 당국이 그때 분석했거든요. 그리고 네. 저기에는 수리탄 1개 이상 무거운 하중 때문에 무거운 걸 실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격용으로는 저 무인기가 사용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았는데 그 사이에 5년 만에 그러면 오늘 나타난 무인기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향상이 된 건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요 군사 시설이라든지 산업 시설을 폭격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오늘 침투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재원은 지금 뭐 군 당국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격추시켜서 회수를 해봐야 하는 예, 거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예. 다만 지금 육안으로 관측한 바로는 지난 2017년 이전에 왔던 예. 소형 무인기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지금 같아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무인기와 비슷한 것일 비슷한,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이제 왔기 예. 때문에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벌써 이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예. 우리가 2017년에 발견했던 그 무인기도 예. 상당히 기술 진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정찰용도 그렇고 공격용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무인기를 고도화시켜라 예.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무인기의 고도화를 위한 그런 시도는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늘 이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예. 그런 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m 안팎의 1m에서 2m 안팎의 정도의 크기이고 사실 격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의 그 전투기가 이륙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민가 또 전투기에서 공격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사격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유탄이 이제 민가 쪽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민가와의 그 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면 우리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항적을 포착을 했지만 예. 아마도 그 무인기가 우리를 향한 위해 행위, 다시 말하면 직접 우리를 뭐 공격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예.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예. 대응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예. 그냥 비행을 하면서 이제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만든 그런 우리의 대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KT-1, 이 KA-1 공격기가 추락이 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예. 보고요. 그 원인은 아마 앞으로 정확하게 사고 조사를 예.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는 지금 상임위가 국방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 오전에 사실은 10시 25분쯤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레이더에서 포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군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알려진 게 꽤 지나서예요. 한 4시 넘어서요. 아까 이제 브리핑을 보니까요. 왜 아무래도 이렇게 늦게 브리핑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전체 실체를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아마 무인기인가 걸렸던 것 아닌가부터. 같고, 예, 즉각 대응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전체 상황을 예. 좀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군 예. 당국에서도 저희들 국방위원회에게도 좀 정확하게 브리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아까 이제 브리핑을 조금 한 걸 보니까 육안으로도 식별했을 뿐만 아니고 레이더에 일부 예. 잡혀서 즉각 대응을 이제 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국방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우려를 표했지만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예. 북한의 의도적 도발 이런 게 예상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관리 능력인데 예. 물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침투를 해올지 도발을 해올지 알 수 없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대북 관리 능력을 저는 충분히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금 예. 국민적으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뿐만 아니고 군 당국이 지금 보면 정말 말과는 영 다르게 예. 제대로 정말 이 대북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예. 정말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공격기도 지금 뜨자마자 11시 반에 뜨자마자 예. 지금 바로 추락했다고 하니까요. 다행히 이제 거기 이 조종사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점들을 볼 때 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레죠. 아침 예. 10시에 국방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뭐 당장 질문할 게 많지만은 지금은 군 당국 중심으로 즉각 대응을 예. 하고 그리고 여러 변수들을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함께 예. 이렇게 대응을 맞춰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내부의 어떤 혼란 또는 이제 엄포성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인가? 이런 쪽에 좀 해석이 분석이 조금 유력하게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걸 보면은 이제 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동일꾼 모두 백두산 이 혹한의 날씨에 백두산 이 답사하는 것도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을 다시 이렇게 좀 재건하는 그런 네. 모습도 우리 군 당국에 포착이 됐고 또 북한에서는 헌법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대규모 행사도 앞두고 있고 뭔가 지금 북한이 안팎으로 군사적인 뭔가의 도발을 좀 획책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가? 일단 김정은의 관심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렵고 동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뭐 교양법, 반동사상 배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남측의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럴 경우 가혹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체제와 정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최고 지도자가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더십에 충성하고 결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전원회의가 열릴 겁니다. 이 전원회의에서 금년도 결산하고 내년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대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또 발신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앞두고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행위, 최근에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피곤한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분석을 해봅니다. 자,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북한 무인기 한 대는 다시 이제 좀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좀 들려 있고 어느 정도가 격추가 됐는지 몇 대가 넘어온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모 의원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의 정찰 위성에서 찍은 서울, 인천과 용산 대통령 사진 해상도가 너무 낮다고 비아냥 우리가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예. 대한 김여정의 반응이 독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또 더 해상도 좋은 걸 저는 지금 남북 간에 이런 약간 어린애 같은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 인공위성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도 무인기까지 동원해서 용산이나 다 찍어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 보여지고 이번에 주의해 봐야 될 대목이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1시간 이상 안 된 거예요. 이 대목이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유심히 봐야 된다 하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북한은 계속 이렇게 보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선 자체가 강화, 김포, 뭐 파주 이쪽 라인이라는 사실이 예. 뭔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거는 군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안이긴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의 발표 내용 또 이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좀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북한의 의도 또 북한의 오늘 이 무인기 침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